이런 식이기 때문에 병리 실습을 할 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은 처음부터 병변을 찾아 나갈 게 아니고 저배울 해서 평소에 보던 때깔, 제가 설명드렸던 정상 조직의 모습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을 우선 찾아서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부터 판단을 하십시오. 이게 최우선입니다. 병리학을 하기 위해선 뭐부터 알아야 된다? 정상부터 알아야 된다. 여기가 정상적으로 어딘지부터 판단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병변인 부분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인 부분이랑 병변인 부분 판독할 때 요령을 좀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리에서 기본으로 쓰는 거는 H인스테인, 헤마톡실린 앤 에오신스테인이에요. 이게 헤마톡실린, H는 뭐냐면은 우리 파랑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호염기성 물질, 그러니까 원래는 산성인 거에 달라붙는 거죠. 원래 산성이면 염기성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원래 산성인 물질들은 이름 끝에 애시드가 붙어 있습니다. DNA, RNA, 이거 애시드죠. 리보솜 같은 경우는 RNA가 달라붙어 있는 리보솜이죠. RNA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단백질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많겠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써요? 헤마토실린이 잘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NA, RNA가 많이 있는 게 세포핵이죠. 세포핵이다 보니까 세포핵이 수많은 DNA가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특히 세포핵에서도 더더욱 DNA 같은 산이 많아서 뭉쳐서 활발한 부분을 우리가 인뉴클레올라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이다 그럼 세포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에오신은 빨강색인데, 빨강색이나 분홍색인데 얘는 호산성, 염기성에 달라붙는데 얘네들은 주로 세포질을 염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세포핵에 DNA가 들어있으면 얘가 이제 RNA로 전사가 된 다음에 밖으로, 세포핵 밖으로 나와서 단백질이 되죠. 프로틴이 되죠. 이게 센트럴 도그마 아닙니까? 근데 이 프로틴이 만들어질 때 이 프로틴 중에서 아르지닌이나 라이신 같은 애들이 양이온을 많이 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전자 받는 애들을 화학2 같은 데서 뭐라 그러죠? 염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염기성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질에, 사이토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세포질은 염기성이 많다. 즉 호산성이니까 에오신을 많이 끌어당겨서 H 염색에 빨갛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포핵은 파랗다, 세포 주위질은 빨갛다라는 건데, 그것만 알면 뭘 할 수 있냐? 정상적인 부위에 비해서 병변으로 생각되는 잘 못 보던 부위의 색깔이 주위보다 빨갛다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파란색인 핵이 적고 빨강색인 사이토졸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핵이 적으니까 파란색이 적고 사이토졸이 많으니까 빨갛다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핵이 없고 세포질만 많은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응고괴사가 일어날 경우의 특징이 이 세포의 형태는 유지하는데 핵부터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키드니 봤을 때 시뻘겋게 보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주위보다 유달리 빨간 부분은 핵이 없다는 뜻이니까 괴사를 시사하는 겁니다. 또 빨간 부분은 여기 괴사 외에도 출혈 때문에 피가 생겨도 빨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혈 때문에 빨간 거는 사실 적혈구가 보이니까 굉장히 판독이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위보다 색깔이 파랗다라고 하면 뭡니까? 세포 핵이 많다는 거죠. 세포질보다. 그럼 핵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본인이 증식해서 많아지는 종양의 증거일 수도 있고, 본인 세포가 굳이 많지 않더라도 염증 세포들이 떼거리로 쳐들어와서 염증 세포의 세포액이 보이는 염증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흔한 병들 중에서 괴사, 염증, 종양이 대부분인데, 주위보다 빨간 부분이나 주위보다 파란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이 병변이 대충 뭐겠거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딱 봐도 이 부분이 대충 경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가 정상일까요? 오른쪽이 우리가 평소에 보던 H 빨강색 때깔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거 너무 많이 확대를 해놓은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 간세포들이 이렇게 헤파틱 코드를 이루면서 줄줄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약간 더 로우 파워로 가면은 이렇게 뻥뻥 구멍 뚫려 있는 포탈 트라이어드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간이구나. 정상인 부분을 통해 간인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방세포 있는 거 보면 지방간도 있기는 한데 비교적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정상인 부분과 때깔이 다르니까 이 부분이 병변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병변이 정상인 부분에 비해서 색이 빨간가요? 파란가요? 여기에 비해서 파란색이 적죠. 확실히 빨강색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빨갛다는 거는 대부분 원인이 뭐겠어요? 세포 핵이 적고 사이토졸만 남아있으니까 괴사라는 걸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는 겁니다.
확대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보시면 어때요? 세포질은 빨갛게 남아있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세포액들이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서 나타난 간의 응고괴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 부분이 대략적인 경계인데 이 부분은 뭔지 대충 알겠죠? 지금 멀리서 봐도 뭐예요? 이거 보면은 스트래티파이드 스퀘머스 에피텔리움인데 케라틴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어디라고요? 식도거나 렉툼인데 저희 학교는 이런 거 거의 다 식도이기 때문에 여긴 식도입니다. 요 상피만 봐도 우리가 식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이 그럼 병변일 텐데 정상인 식도 이 부분을 양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개요, 파래요? 훨씬 파란색이 강하죠. 파란색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세포 핵이 많다. 핵이 많다는 건 뭐다? 둘 중에 하나다. 종양이라서 자기가 세포가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염증 세포가 모여들어가지고 세포 수 자체가 늘어난 거다. 막상 이 유달리 파란 병변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부분이 도대체 뭔지가 판단이 안 되고 세포의 핵이 이렇게 둥글 넓적해진다고 하죠. 커지고 형태가 불규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도저히 식도 같은 데의 일부였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 보고 누가 식도나 피부라고 그럼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악성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스퀘머스 셀에서 오리지널했으니까 스퀘머스 셀 칼시노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알고서 보니까 스퀘머스 셀에 칼시노마가 됐으니까 요 중간중간에 있는 요걸 보고 우리가 스퀘머스 셀이 너무 증식해서 케라틴을 자기 내부에 만드는 케라틴 털이 보이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시를 보실 수 있듯이 병리학 실습을 할 때 처음부터 확대를 하지 마시고 우선은 저배율에서 어디가 정상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 정상인 부분을 통해서 여기가 어떤 장기인지 판단하고 나면은 여기보다 빨갛거나 여기보다 파란 부분들이 병변이고 그 정상과 다른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병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 병리학 실습에서 많이들 괴로워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병리학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병리학 이론을 공부할 때도 좀 왜 그럴까를 이해를 하려고 해서 병의 이치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리학 실습을 할 때도 무턱대고 교수님이 여기가 병변이라고 하니까 거기만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여기가 어디고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병변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 놓고 나서 거기를 확대해 놓고 나서 주위보다 빨가면 괴사가 되는 병들을 찾아보면 될 거고 주위보다 파랗다고 하면은 종양이나 염증성 병변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좀 직견을 얻고 공부를 하기가 편리할 것입니다.